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 수 또한 늘고 있어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2,482명이 나와서 이틀째 2,0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문제는 사망자 증가거든요. 사망자가 24명으로 지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19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확진된 이후에 한 2주 정도가 경과해야지 위중증 환자가 보통 발생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사망하는 사례는 실제로 한 달에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확진된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볼 때 과거 한 달 정도가 추석 연휴 여파가 진행이 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0명을 넘는 날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 당시에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발생했던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사망자 규모가 24명으로 상당히 높은 규모, 그러니까 큰 규모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의 확진자 어떤 규모, 그러니까 유행 양상이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로써 위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사망자 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중에 또 주목할 만한 건 4명 중에 1명꼴로 19세 이하라는 점입니다. 전면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10대 확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주로 물론 돌파 감염에 의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도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을 할 거긴 합니다. 다만 주로 확진되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이 주로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에서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10대나 아니면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을 때 감염, 유행세가 더 확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접종자 그룹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소아청소년은 감염돼도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염을 꼭 막아야 하는 건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보통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인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떤 매개체가 돼서 가족 내에서 무증상 또는 경증인 소아청소년들이 다른 가족을 감염시키는 사례는 분명히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가족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연령층, 특히 백신 접종 완료를 했더라도 고연령층인 경우에는 이 백신의 효과가 갑자기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증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 어린이 확진자가 늘어나자 결국 5세에서 11세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12세에서 17세 접종때와 달리 이번에는 백신 용량을 줄였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이든 치료제든 간에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건, 특히 체중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 대비 만약에 높은 용량, 고용량을 투여 시에는 이상 반응 빈도나 강도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용량을 접종을 하게 되는데 5세에서 11세도 만일 성인 용량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체중 대비 용량이 과다 투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체중 대비 용량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5세에서 11세는 성인 용량의 3분의 1을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체격차를 고려한 어떤 적절한 조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접종 대상 가운데 12세에서 17세가 가장 어린 연령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어린 연령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특히나 성인의 경우 연령대 또는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도 기본적으로는 접종을 받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소아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 뭐 반대로 얘기하면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불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고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질 때 일단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실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물론 이 소아청소년들도 기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근데 비중 면에서는 성인보다는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감염됐을 때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증상 발현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아청소년도 결국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부작용 우려 때문일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방역당국은 의학적으로 접종 이득이 더 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돼도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특히 지금 허가돼 있는 백신들이 mRNA 백신인데 이 소아청소년들이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생에 대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했을 때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감염됐을 때도 이런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네. 그 비중이 백신 접종이 이상 반응 형태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우려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신 접종을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본적으로는 안전성이 보다 확보된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어떤 용량의 재설정 특히 경계선에 있는 연령대 대표적으로 12세에서 14, 15세에 해당되는 요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성인 용량을 접종을 받게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체중이 성인보다는 덜 나갑니다. 그래서 요 경계선에 있는 연령대에 대한 용량의 어떤 재설정 문제는 안전성 부분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방역당국과 그리고 각 제약사와의 협의사항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나이에 맞게 조금 더 용량을 세분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의 백신 예방 접종 후에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이상 반응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심장 통증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중증의 이상 반응에 속하는 아나필락시스, 이 과도한 면역 반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접종 후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중에 나타나는 딜레이드 아나필락시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서 성인과 달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성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mRNA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드물기는 하지만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심장과 관련된 이상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압박감,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서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반응 가운데서도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